말씀 중에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미국 얘기를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중의 이런 관세 전쟁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구보다도 이렇게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는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중국도 굉장히 그 동향을 살펴봐야 될 하나의 국가인데요. 예. 한동안은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에 투자했던 분들 다들 굉장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중국은 망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이 3월 초에 네. 스페인의 MWC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CES와 MWC를 거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직접 참석하거나 아니면 비대면 참석이라도 해서 정말 열심히 지켜봐 왔는데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체감적으로. 네. 그 전 시장 내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인상 깊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의 발길을 많이 끌고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중국 기업은 특히 D6라고 하죠. 네. 미국의 M7이 있다면 중국을 상징하듯 보여주듯 하는 드래곤 6가 있다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이 드래곤 6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 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에 있는 기업들의 행보가 네. 무섭기까지 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중국은 끝났다, 망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중국 경제를 객관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구성하는 여러 산업별로도 부문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코끼리의 발톱이 많겠죠. 발이 4개니까. 네. 근데 그 발톱 중에 하나가 지금 부서졌어요. 사자랑 싸우다. 네. 사자는 거의 죽듯이 했겠죠. 근데 싸우다가 그 사자한테 그 발톱이 네. 뜯겼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중국은 망했다. 중국은 끝났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마치 많은 그 코끼리의 거대한 몸집 중에 그 부서진 발톱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네. 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코끼리가 발톱 하나가 거의 부러졌지만 치타만큼 달려요. 네. 코끼리가요. 네. 그만큼 빠르게 달려요. 네. 아무 문제 없이 달려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무섭게 달린다. 무섭게 달려요. 그러니까 무섭다고요. 지금 중국은 무서운 거예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중국은 끝났다 아니야. 중국은 무섭다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중국의 부동산 산업 네. 부러진 발톱이죠. 아. 중국의 인프라 산업 네. 뭐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망한 거 맞아요. 부러진 발톱이니까요. 그런데 중국을 놓고 봤을 때 네. 구경제가 있고 신경제가 있어요. 네. 근데 구경제는 져요. 그러니까 이 구경제적인 측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는 거예요. 지고 있는데 신경제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제의 모습은 어마어마하다, 무섭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 중국 경제를 바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장률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다. 한때 14%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네. 어느새 10%, 8%, 6% 이제 5%마저 깨져서 4%대 성장률이에요. 25년 올해가. 네. 근데 중국은 양회를 통해서 전인대를 통해서 5%대 성장을 유지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성장률의 레벨이 떨어지는 거죠. 성장률의 레벨이 떨어지는 것을 중국이 망했다? 중국 GDP 2위국이에요. 네. 우리나라 GDP의 10배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개가 있어요. 100개 중에서 5% 증가하면 105개가 돼요. 네. 근데 1000개가 있어요. 네. 1000개에서 5% 증가하면 50개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개 증가할 때 네. 중국은 50개 증가하는데 우리는 5개도 못 5개도 아니라 지금 1%대 성장하잖아요. 100개인 나라가 1% 성장하는 것과 1000개인 나라가 5% 성장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매년 GDP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가 큼직하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강조하고요. 신경제를 봅시다. 네. 신경제가 얼마만큼 무섭냐. 재생에너지 산업, 다른 나라는 정말 기업들이 이제 명함을 못 내밉니다. 못 내밉니다. 그냥 완전히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기차, 배터리, 정말 저는 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2023년까지 아마 22년 3년 이때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2차 전지, 그러니까 키스트에서 2차 전지 연구센터 센터장님을 초대해서 20년 동안 2차 전지만 연구하신 제가 생각하는 공학적으로 가장 2차 전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실 법한 이분을 모셔다가 토론을 하는데 네. 저도 의견을 드렸던 게 네.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술력이 중국을 압도하는 게 맞다. 그러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격해서 이대로는 역전될 수도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래요. 그쵸. 그 아니, 나 2차 전지 투자자야. 그런 말 하지도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을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성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뭐 재테크적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대로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네. 그러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이 경제 분석 영상을 찾아보는 거. 이거 좋은 맞습니다. 생태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도 느꼈는데 네. 지금 중국 기업들 때문에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기업들 때문에 독일이 흔들리고 있어요. 독일 폭스바겐 공장 지금 3개나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공장 하나 문다. 자동차 하나에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간지 혹시 아세요? 부품 자동차에 개수까지는 2만 가지 들어. 2만 가지. 예. 네. 2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급업체들이 밸류체인이 사슬처럼 엮여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 산업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빼곡하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지금 폭스바겐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중국이 무섭다고 할 정도예요. 근데 비아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출시했죠. 네. 정말 저렴한 전기차 SUV가 정말 2,500만 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내수 자동차 산업도 흔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로 봤을 때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열하면 10분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프리미엄 전기차만 사시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1분위, 2분위, 3분위 저소득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에 걸맞는 전기차를 공급해주면 그걸 원하는 계층들,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일단 다른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수요를 뺏어가는 과정이니까 위협적이라는 거죠. 제가 그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한 게 원래 국책연구기관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 국책연구기관들이 다 지방 이전하는 바람에 서울에 남자 하고서 현대경제연구원에 오래 있었는데 그 첫 국책경제연구원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제 잡을 찾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키스텝 아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네. 여기서 제가 한 5, 6개월 위촉연구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참여했던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래로 지금 뭐 10여 년 동안
그 키스텝에서 발간하는 그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발간된 그 보고서를 보고 네. 놀랐습니다. AI 반도체 영역에서 네. 어떤 부문을 막론하고 중국이 우리를 올라섰습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네. 반도체와 AI라는 영역에서 반도체마저도. 네. 올라섰습니다. 그 올라선 게 레벨이 위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미 벌어지고 있어. 위협적이라니까요. 미래 산업을 놓고 중국의 신경제가 위협적인 수준이지 중국이 망한다, 사라진다, 죽는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그래야 중국을 제대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상황하에 이런 여건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한테 안 돼. 저는요 정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머릿속에 있는 그 정의, 중국산의 정의. 중국산에도 중국산 쓰니? 맞아요. 중국산이야. 그 중국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중국산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자,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요. 네. 이제 중국은 위협적이고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다 점유해 갈 거예요. 앗아갈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네. 그만큼 위협적인 중국의 행보임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더 진중하게 이 상황에 맞게 네. 고민해. 중국은 우리를 추격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는 우리를 압도할 수 없어. 우리 초격차야. 그러면 우리 아무 대응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중국이 무섭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중국 전기차만 만들기 시작할 때 전기차 주식도 막 올랐었잖아요. 네.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너 우리나라에 중국 전기차 들어오면 살 거야? 이렇게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약간 비하하면서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 하면은 뭔가 일단 깔보고 들어가는 이런 인식들이 뭐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그런 인식으로 좀 이렇게 나태하게 있을 때 어느새 모든 반도체 분야마저도 추세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일지는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이번에 MWC에서 다녀온 저의 일종의 작은 후기를 드리면 네. MWC는 이제 통신 기업들, 모바일 폰 기업들이 제일 관심 있는 국제 박람회죠. 근데 여기 현장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네. 샤오미예요. 샤오미.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네. SKT가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연결이에요. 초연결. 뭐와 뭐를 가정 내에서 있는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을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스마트홈이죠. 네. 그리고 나라는 디바이스,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와 연결돼서 네.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 밖에서 컨트롤하는 거. 연결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연결시키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네. 근데 그 현 주소를 커넥티비티, 이 연결성을 가장 명확하게 전시하고 보여주고 있던 기업이 샤오미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나 뭐 기술적으로나 그냥 여리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가정하고 오히려 중국의 행보가 위협적이기까지 하다. 네.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어떨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저는 제가 중국을 절대 우호하거나 막 이렇게 사대주의적으로 보고 그게 절대 아니고요. 정확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보는 거죠. 네, 팩트를 기반으로. 네, 제가 예전에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제주도에서 했던 스마트 그리드 국책 사업에 선임 연구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전기 자동차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 여기에 대한 대기업마다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187개 기업이 제주도에 모여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중국을 약간 좀 무시하면서도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중국이 빠를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미 모든 네트워크가 다 갖춰져 있지만 중국은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전화기도 핸드폰이 막 통용화되지 않고 유선으로 연결되고 이런 때 한 단계를 넘어서서 스마트 그리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빠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 2차 산업, 뭐 1차 산업 이런 것들을 제로 베이스로 생각하고 우리도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좀 추격을 그러니까.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